자, 프랑스가 자유, 평등, 의회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이 프랑스 혁명과 그다음에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 유럽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영국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영국의 특징은 영국 의회가 주도를 해서 자유주의 개혁을 진행을 하는데요. 뭐 크게 종교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눠볼게요. 먼저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고서는 관직의 진출을 금지했던 심사법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들도 관직에 막 다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해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뭐 제임스 1세와 그 찰스 1세 이 인간들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가톨릭에 대해서도 영국은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들에 대한 차별도 없애게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는 거의 다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제 분야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자유무역 체제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크로멜 시대에 제정했던 항해법을 이때 폐지합니다. 이 폐지하는 이유는 있어요. 영국이 이제 바다 주도권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영국에 들어오는 배를 꼭 영국 배로 제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할 필요는 없다. 영국이란 나라에 더 자유롭게 와가지고 무역하면서 더 영국이란 나라를 더 발전시키자라는 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했던 이 곡물법이라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폐지함으로써 외국의 밀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막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이런 종교나 경제 분야의 자유주의 운동을 교과서들은 거의 다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교과서들이 거의 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죠. 자, 이 선거법 개정은 쉽게 말하면은 선거권이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선거법 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크게 5차 혹은 6차까지는 제시가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보는 거는 1차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차티스트 운동을 중요하게 봐요. 1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부패선거구라는 걸 폐지합니다. 부패선거구가 뭐냐면은 영국이 산업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공장이 많이 있던 그동안 손으로 막 물건 만들던 거를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기계가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인구는 팍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도시의 인구가 막 3만 명이어도 대표자는 한 명 뽑고 또 농촌의 인구가 50명이어도 대표자를 한 명 뽑는 거예요. 그렇게 50명이어도 대표자 한 명 뽑고 이런 것들을 다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데 이 부패 선거구를 없애면서 어쨌든 간에 의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구를 다시 정하게 되고요. 선거권도 기존에는 귀족과 그 다음에 새롭게 막 성장했던 상공업으로 성장했던 젠트리 계층들 이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들어온 신흥 상공업자들한테까지도 선거권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이 선거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류층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 노동자가 나오죠.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인민헌장을 내걸면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저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차터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그 인민헌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파리아먼트 의회에다가 이 차터를 밀어놓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지만 여기 바닥에 깔려 있고 이 차터를 밀어넣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쩌들어 있죠.
밖에 구경하는 사람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이 차터를, 인민원장을 계속 의회로 밀어넣는 작업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들이 인민원장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비밀투표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세 번째,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재산이 많은 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격 조항 자체를 없애버려라. 네 번째, 의원들한테 보수를 지급해라. 다섯 번째, 인구 비례에 따라서 평등하게 선거구를 설정을 해라. 즉 부패 선거구 조정이 제대로 안 됐단 소리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매년 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의회를 늘 새롭게 유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당시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유럽 최초로 등장한 노동자 계층들이 대규모로 민주적인 정치 운동을 했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무런 효과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데 있어서 선거권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대되는 과정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차로는요, 아까도 봤지만 귀족과 젠트리에다가 신흥상공업자가 되었죠. 근데 차티스트 운동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2차 선거법 개정에 보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과 노동자한테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뒤에 선거법 개정에서는 저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효과가 없었고 당장은 실패했지만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3차에서는 광산과 농촌에 있는 노동자한테까지, 도시에 있는 애들 말고 농촌과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에서 주장했던 비밀투표제도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4차 선거법 개정은 21세 이상의 남성과 만 30세 이상의 여성한테까지도 지금 선거권이 개방이 됩니다. 즉 차티스트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21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해주세요.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성까지 등장하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1918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예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키워드는 총력전이에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한다가 키워드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 가요.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남아서 무기 만들고 그 다음에 군복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이때 전투기 등장하거든요. 그거 여성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는 했죠. 근데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나 선거권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무조건 줘야겠죠. 그 다음에 5차 선거법 개정 때는요, 10년 뒤에요.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차 선거법 개정 때 가서는 아예 투표 연령을 낮추죠.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란 나라가 선거법 개정을 거의 한 15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어지면서 상류층들에게만, 특권층들에게만 주어졌던 선거권이 점점 모든 남성들에게 확대되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의 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이 선거를 할 때 남녀 평등한 보통 선거를 하는 기반을 닦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